오늘은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 문제를 집중 보도합니다. 최근 인구가 급증한 원주 기업도시와 도심을 오가는 시내버스는 이용객에 비해 운행되는 버스가 턱없이 부족해 출퇴근 시간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농어촌 버스는 노선 개편 이후 배차 간격이 서너 시간까지 길어지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파가 물러나면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파와 미세먼지가 번갈아 찾아오는 이른바 사만삼이 현상이 올겨울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원주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 5곳의 청렴도가 낮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십자사와 석탄공사는 청렴도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오늘은 시민의 발, 시내버스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주 도심과 기업도시를 오가는 시내버스 상황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을 흔히 지옥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노선은 지옥버스로 불립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80년대에 흔히 콩나물시루라고 불리던 만원버스, 그 만원버스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함께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과 함께 좌석은 이미 가득 찼고 서서 갈 때 잡아야 하는 손잡이도 남은 게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 정류장에서는 아예 다른 사람에게 기대서 갈 수 있을 정도로 빽빽하게 찼습니다. 조금만 들어가세요. 그거 다 탔어요. 올라오요. 막 올라탄 승객들은 꽉 막힌 풍경에 한숨부터 새어나옵니다. 이러다 보니 노선 시작 지점에서 타는 사람들도 배차 시간보다 일찍 나오는 게 필수입니다. 출발 시간도 불구하고 그냥 다 꽉 차서 통로까지 차서 가거든요. 좀 앉아서 가려고 좀 일찍 나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지만 다음 달 개편되는 버스 시간표에 이 노선은 하루 23번에서 22번으로 오히려 운행이 한 차례 줄었습니다. 특히 퇴근 시간 운행 간격은 40분에서 1시간으로 벌어졌습니다. 기업도시에 내년 초까지 2,500세대가 추가로 입주하는 만큼 상황 악화는 불보듯 뻔한 상황. 원주시는 버스가 민영으로 운영되고 있어 운수회사가 10억 원가량을 투자해야 차량을 들리는 게 가능하다며 현재로선 추가 투자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의 휴식을 보장하려다 보니 오히려 퇴근 시간엔 운행 간격이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서울 지역하고 남원 지역, 이제 원주역이죠. 이제 원주역이 준공이 되면 변경될 여지는 있습니다. 운수 사업자들도 이제 수익이 되는 노선은 이제 더 가고자 할 테니까요. 지정면의 인구가 1년 새 10,000명 넘게 늘어 19,000명을 넘어섰지만 대중교통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매일 아침 등굣길 전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이번엔 반대 상황입니다. 출근이나 등교를 위해서 아침 시간 버스를 늘리고 낮에 다니는 버스를 줄인 곳이 있는데요. 배차 간격이 최대 서너 시간까지 벌어지면서 이동수단이 마땅치 않은 노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한쪽을 해결하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횡성 서원에서 횡성 읍내를 매일 오가던 김창호 할아버지. 7월 15일자로 농어촌 버스가 개편되면서 교통편이 마땅치 않아 병원을 매일 가지 못합니다. 진료는 1시 넘어 끝나는데 횡성읍에서 서원면으로 들어가는 버스는 12시부터 4시까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4시간 동안을 그 노천 참 대합실에서 그 기다려야 되고 점심도 못 먹고 빵 한 쪼가리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고 이런. 낮 시간대 버스 배차 간격이 넓어지면서 이 시간대 이용이 잦은 노인층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낮 시간 농어촌 버스 정류장에선 김 씨 같은 처지의 노인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와서 기다리는 내다지 기다리고 있는 거지 뭐. 그다음에 차가 없으니까. 횡성구는 출근이나 등교 수요에 맞추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낮 시간 버스를 줄이고 아침 시간 버스를 늘렸다고 설명합니다. 게다가 비수익 노선에 달리는 농어촌 버스 특성상 증차도 어렵습니다. 분을 다 만족시키기에는 이게 조금 지금은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
하염없이 버스를 기다리는 노인들은 더 추워지면 어떡하나 벌써부터 고민입니다. 누군가가 만족하면 다른 한쪽에선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풍선 효과가 그대로 적용되는 농어촌 버스. 완전 공영제 도입을 포함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내년 4월 15일에 치러질 21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가 오늘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렸습니다. 설명회에는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 방법과 선거 운동 관련 신고사항,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등이 안내됐고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한편 횡성 군수 보궐선거는 선거 60일 전인 내년 2월 2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고 입후보 설명회는 내년 1월 중에 열립니다. 한파가 물러가고 이틀째 짙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 내일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한파와 미세먼지가 번갈아서 찾아오는 이른바 삼한 삼이 현상이 올 겨울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뿌연 하늘 아래 도시가 온통 안개와 미세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곤두박질 치던 한파는 물러가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도 마스크는 빼놓지 않았습니다. 어제에 이어 벌써 이틀째 영서 지역의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철원 126, 양구 90, 횡성 84, 원주 82, 춘천 80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 영서 북부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이달 들어 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가 나쁜 이른바 삼한3이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겁니다. 한파 오고 미끄럽고 그래 못 나오죠. 너무 이렇게 또 미세먼지 많을 때 못 나오죠. 겨울에는 대기가 안정되고 강수량이 적어 미세먼지가 정체됩니다. 이 때문에 시베리아에서 발달된 한파와 강한 바람이 찾아올 때만 미세먼지가 씻겨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삼한 사미의 그 사일은 미세먼지가 이제 높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날씨를 보일 경우에 주로 이제 대륙 쪽에서의 어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농도 미세먼지는 내일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호흡기 질환자와 노약자의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오늘 오후 4시 10분쯤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42호선 국도에서 승용차와 25톤 화물차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50살 이모 씨가 크게 다쳐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또 사고 여파로 도로 양방향이 1시간 넘게 전면 통제되면서 체증을 빚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지그재그로 달려오다 덮쳤다는 화물차 운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30분쯤 원주시 단구동 단구 사거리에 있는 전신주에서 연기가 나면서 일대에 예고 없이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이로 인해 단구동과 개운동 일대의 아파트 1000여 세대와 주택 470여 세대가 최대 20여 분 동안 정전됐고 전신주 인근 신호등도 꺼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해당 전신주의 케이블 내부가 타면서 연기와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원주 기업도시 내 일반 고등학교 신설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가칭 기업고등학교는 현재 섬강중학교 인근 부지에 특수학급을 포함한 25개 학급, 672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오는 2023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최근 연구 용역을 통해 2024년까지 기업도시 내 고교생 수가 673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며 이를 근거로 내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원주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 10곳 가운데 절반이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청렴도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대한적십자사와 석탄공사를 비롯한 5개 기관이 청렴도 낮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광물공사는 청렴도 1등급, 광해관리공단은 2등급, 심평원과 보훈복지의료공단은 3등급이었습니다. 강원도 지방공기업인 강원도개발공사는 청렴도 4등급에 그쳤습니다. 평창에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려는 사업체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려견 관리사 양성 교육을 실시합니다. 64명의 주인을 대상으로 앞으로 6개월 동안 교육을 진행해 30명을 반려견 관리사로 채용할 계획이고 교육비는 전액 업체가 지원합니다. 평창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사업자가 모두 5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평창읍 종부리 일대 17만 9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애견 호텔과 산업전문대학, 연구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원주시가 동절기 부실 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 오는 16일부터 내년 해빙기까지 원주에서 발주하는 시설 공사를 중지합니다. 공사 중지에 맞춰 해당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내 현수막을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실내 공사 등 기온의 영향을 받지 않는 현장은 시공이 가능하지만 콘크리트 관리 계획 등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세계 인권선언 71주년을 맞아 오늘 원주에서 기념식과 인권영화제가 열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원주 강원인권사무소에서 기념식을 열고 장애인과 아동, 외국인 노동자가 낭독하는 세계 인권선언과 인권특강, 인권사진전을 진행했습니다. 원주시민연대가 개최한 인권영화제에서는 위안부 피해를 그린 영화 김복동과 가난, 아동학대를 다룬 영화들이 내일까지 이틀 동안 상영됩니다. 인권위와 강원도, 도교육청은 오는 13일까지 강원인권주간을 실시하고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지역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상생 방안을 민관이 논의하고 소통하기 위한 농소정간담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강원 지역 소비자 단체와 농가 대표, 로컬푸드 직매장 관계자, 지자체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열린 오늘 간담회에서는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과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한 정책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또 주요 농정 정책과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현황 등을 발표해 현재까지의 실적을 점검했습니다. 강원FC 선수들은 다음 시즌에 원주 기업도시에 있는 기능성 스포츠 의류업체 애플라인드가 생산한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섭니다. 강원FC와 주식회사 애플라인드는 2020 시즌 공식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프로팀과 유소년팀의 후원사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과 용품을 공급해서 사용합니다. 국내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스포츠 브랜드인 애플라인드는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쇼트트랙 경기복과 방한 용품 등을 제작해 공급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영월 군청 종합민원실이 정부가 주관하는 올해의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됐습니다. 영월군은 군청 1층에 마련한 개방형 종합민원실이 행정안전부가 선정하는 국민행복민원실 심의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군청 1층 리모델링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 취약층 주민 생활에 밀접한 주민복지나 여성가족 부서를 배치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